오래된 책상. 오래된 시간일수록 차마 분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일까. 사람은 말할 것 없고 사물도 예외 없이. 올해로 28살 되는 책상 하나가 있다. 사람 나이로 치자면 43, 내 나이와 같다. 도시로 이사해서 나만의 방이 생긴 15살 이후 쭉 함께 해온 갈색 책상이다. 아니다. 중간쯤에 헤어져 있기도 했었다. 내가 배신했다고나 할까. 모두 새 것으로 장만했던 신혼살림에 한눈을 팔고 외면했던 시간이 있었다. 그 책상이 다시 내 곁에 온 지 6년이 되어 간다. 올해 스스로 교재 만들기를 하면서 들여놓은 복합기, 자주 손가는 책들을 꽂아둔 미니 책꽂이,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중학생이었을 때에는 제법 넓어 보였던 것이 지금은 물건 3개 올려놓으니 꽉 차고 만다.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마우스 움직일 자리조차 없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다. 사용할 때마다 물건을 채워둔 한쪽 서랍을 열어서 패드를 놓고 마우스를 올려두고 쓰는 것이다. 다른 쪽 서랍은 이쪽 서랍의 2배 크기이다. 부모님의 오래된 흑백 사진들, 만년필, 이동식 하드디스크 둘, 포스트잇 등을 넣어둔 서랍을 살짝 빼서는 독서대로 활용한다. 서랍 앞쪽에는 많은 포스트잇들이 도배를 하고 있다. 시선이 자주 머무는 복합기와 서랍 앞쪽을 활용해 메모를 붙여놓은 것이다. 생각은 많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일수인 내가 공책에 써두면 일부러 찾아야 하는 수고가 번거로워 사용하는 방법이다. 생각을 발효시키는 장치의 하나로 책상이 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내게 있어 책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다. 내 마음의 수납 공간이자 동시에 생각의 창이 되어주고 있는 오래된 책상. 책상의 이러한 소임은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얻게 된 것이다. 거실로 작업 공간을 바꾸면서 제 역할을 맡게 된 것이 책상으로서는 천만다행이랄까. 여전히 재구실 못하고 한쪽에 우두커니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면 언제 또 버려질지 모를 일이었다. 6년 동안 버려질 찰나에 놓인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집은 좁고 살림은 하나씩 늘고 공간 활용이 늘 나의 숙제였다. 집안 대청소가 있었다 하면 책상은 어김없이 현관 앞까지 떠밀려 나왔다. 그리고는 내 결정만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번번이 나는 마음을 돌이켜 책상을 어느 자리에 억지로라도 갖다 붙여놓곤 하였다. 참아버릴 수가 없었다. 뭔가 할 일이 남은 것 같은 아쉬움과 함께하는 운명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 질긴 인연이었다. 아이들과 수업하기, 책 읽기, 글쓰기,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은 그러한 내 욕망들이 물화된 것이다. 때로는 그것들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수면 부족과 신경 과민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억지로 잡아당기면 다 함께 뿌리 뽑히고 마는 고구마 줄기처럼 한데 엮여서는 붙어 있는 것이다. 내 물화된 욕망을 이고 있는 책상은 이제 감히 분리를 감행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 아닐까. 복합기와 책꽂이 사이에 먼지가 살비듬처럼 앉아있는 것을 본 게 며칠째. 여러 차례 닦아야지 마음먹고도 미뤄두었던 청소를 한다. 먼저 책상 위 물건들을 내려놓는다. 혼자서는 힘이 붙여 복합기는 남편의 손을 빌린다. 물건을 모두 내린 책상은 집터만 남은 땅처럼 보인다. 있어야 할 게 사라진 자리는 언제나 쓸쓸한 법. 채워졌을 땐 모르다가 빈몸이 되고서야 한 줄기 바람처럼 마음을 두드리며 들어선다. 군데군데 흠집이 보인다. 모서리를 따라 깨진 자리, 파인 홈, 핥힌 자국들. 그것들은 시간을 따라 흐르면서 또 하나의 결이 된 것 같다. 깨지고 패이고 핥힌 상음마다 기억 하나씩 품고 있을 법하다. 그 기억의 주름살이 하나씩 늘 때마다 책상은 훼손되고 내 마음도 변하고 그에 따라 책상의 자리와 역할도 바뀌었을 것이다. 처음 만남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도시로 이사한 뒤 아파트에서 살게 된 것도 나만의 방이 생긴 것도 처음이었다. 창을 열면 파란 하늘이 보이는 방을 꿈꾸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창을 열면 바로
다용도실이 있었다. 낮에도 불을 켜야 했던 어둡고 작은 방. 그곳에는 갈색 종이 장판에 갈색 티크 옷장, 거기다가 갈색 책상과 책장이 있었다. 창공을 나는 소녀의 상상은커녕 사색으로 침잠하는 동굴 같은 곳이었다. 그때 내 나이 15. 방 안의 갈색들은 소녀의 감수성도 갈색으로 물들였다. 특별히 책상을 좋아하고 아꼈던 기억은 없다. 대학생이 되기까지 책상에 앉아 졸다가 공부하고 또 졸았을 뿐이었다. 졸음에 겨워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방황의 흔적을 일기로 남기거나 대중가요의 노랫말을 바꿔 썼다. 어둠 속에 덩그러니 있다가 내가 들어와야 그 모습을 드러내던 책상이었다. 내가 있음으로 존재했던 5년을 우리는 단짝이 되어 한자리를 지켰다. 줄곧 책과 함께 했던 책상이 그 정체성을 잃고 일탈했던 시간도 있었다. 2층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였다. 대학생이 된 나는 책상 생활을 접고 엎드리거나 누워서 책을 읽었다. 대부분 공부는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방에는 소일거리로 읽는 책 몇 권이 굴러다녔다. 그때 책상은 책과 생이별하고 대신 이불을 항상 이고 있었다. 더 이상 어둡지 않은 2층 방에 있었지만 책상은 늘 혼자였다. 제 역할을 못하고 제자리를 잃은 쓸쓸함은 사람이건 무엇이든 마찬가지가 아닐까. 27에 나는 결혼을 했다. 그리고 책상을 잊었다. 친정을 다녀가도 책상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 뒤 일산으로 이사를 하고서야 책상은 다시 내 생활 공간으로 들어왔다. 친정 부모님이 오래도록 책상을 곁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약 부모님이 일찌감치 책상을 버렸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연은 끝났을 것이었다. 무엇이 부모님 곁에 책상을 오랫동안 간직하도록 만들었을까? 어쩌면 딸이 떠난 빈자리에 일었던 바람이 부모님의 마음을 휘감았을런지도 모를 일이다. 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가 다시 내게 돌아온 지금 책상은 민낯이 되어 서 있다. 구르는 돌처럼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마흔이 되어서야 정착해서는 내 일을 찾은 것처럼 책상도 인고하며 보낸 세월 뒤에 자기 할 일을 얻게 된 것이다. 기억은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느낌과 분위기의 이미지라고 한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이 벌어진다. 내가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는 1만 1에 달하는 시간을 책상은 과연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우린 서로 다른 기억을 저장하면서 정체성을 견고하게 만들어 왔을 것이다. 28년을 재구성하고 창조한 기억이 오늘의 책상과 나를 만들었다. 여러 차례의 이사와 구박과 배신의 세월에도 그 모양새는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시간만이 지닐 수 있는 그윽함과 깊이를 더한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풍화될런지 그 기억이 아련하든 고스란히 남든 그것을 추억하는 이는 내가 될 것이다. 책상 위에 내 욕망들을 올려놓는다. 다시 채워진 책상 위. 첫 만남은 우연으로 시작되었으나 기억의 결을 만드는 오늘이 있어야 인연이 되는 모양이다. 그 인연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차마 분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